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저는 진행의 안소민입니다. 네, 저희 주식투시경에서는요, 40년 주식 노하우를 보유한 윤정두 대표님과 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통해서 포착한 종목들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리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는데요. 연휴 동안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또 글로벌 증시 강세 흐름이 이어진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상승의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9만 900원까지 치솟아 사상 처음 19만 900원 터치했고 종가도 19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상중 90만 닉스를 기록한 SK하이닉스는 89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주가 불기둥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도 장중 6% 넘게 급등하며 이달 들어 다소 주춤했던 상승세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과열되며 오늘 오전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3% 넘게 오른 5,677.2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 가까이 오른 1,160.7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끈 모습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주력했지만 기관은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홀로 순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속에서도 어김없이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는 상한가를 잡아내고 또 진입 타점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당일 상승률 쌓아드릴 수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포착해냈는지 함께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검색기 상한가 총 4개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까지 모두 증권주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호황으로 거래 대금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은요, 야놀자의 주요 투자사로 알려져 있죠. 이 미국 나스닥 시장 입성을 준비하는 트래블 테크 기업 야놀자가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가적인 주가 상승 연료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투자증권은 장중에 29% 넘게 급등했고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 ADM인데요. 저희 핵심 후보 물질인 페니트리움이 암세포의 전이 유발 요인을 차단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에 이어서 계속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진입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진입해 보셨다면 이후에는 고점까지 터치하는 흐름 보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당일 상승률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하나솔루션 29%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당일 고가 59,300원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온시스템과 삼천단 제약,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린 종목이죠. 이 두 종목 모두 27% 그리고 19% 넘게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종목인데요. 삼성전기는 오늘 17%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며 또 36만 3천 원의 당일 고가 형성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입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15% 넘게 올랐고요. 17만 3,800원의 당일 고가 형성해냈습니다.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 넘게, 또 고영은 8% 넘게 상승률 쌓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도체 투톱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9만 900원까지 당일 고가 형성하며 5%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요, 91만 3천 원까지 고가 형성하며 3% 넘게 올라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누적 상승률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적 상승률표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건데요. 시가 상위 종목 그리고 또 안정적인 대형주를 통해서 저희 누적 상승률 쌓아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기술 저희가 1월 16일에 잡아드렸는데요. 우리기술은 포착을 4,400원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AI를 통해서 최고가 14,36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겠습니다. 네, 무려 상승률, 누적 상승률이 226%에 가까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1월 2일부터 저희가 포착을 해냈죠. 오늘 역시 올라줬는데 1월 2일에 24,000원에 포착을 해서 지금은 72,700원까지 최고가 형성했고 그리고 누적 상승률을 200% 넘게 가져가실 수 있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1월 12일에 저희가 포착을 해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 147%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2월 4일에 저희가 2월 초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포착가는 29,000원대였고요. 지금은 최고가 59,000원 넘게 가져가시면서 104% 누적 상승률 쌓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역시 또 한미 반도체 역시 1월 2일에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지금 88% 그리고 72% 넘게 저희 수익률 쌓아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기둥 AI를 활용하시면요. 언제 진입해야 할지 또 언제 탈퇴해야 될지 신호 다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저희가 1월 17일에 잡아드렸고요. 그 당시 12만 1,000원에 포착을 해냈는데 현재 오늘 19만 900원까지 최고가 형성하는 모습이죠. 네, 무려 57%에 달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저희가 1월 2일에 포착을 해냈고 그 당시 66만 5천원에 포착을 했는데 현재 최고가 93만 1,000원까지 달성해내며 무려 40% 누적 상승률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와 APR 역시 저희가 1월 초에 잡아드렸고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다룰 종목인데 36만 3천원까지 최고가 형성했고 39% 누적 상승률 쌓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PR입니다. 처음에 포착할 때는 22만 2천원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최고가 30만 6,500원까지 잡아내면서 누적 상승률 38% 쌓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공지능 불기능 AI 꼭 활용해 보셔서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 때도 대처를 잘 해보시고 오늘처럼 좋은 시장일 때도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2월 상한가에 포착한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월 19일에는 저희 증권 4개를 잡아드렸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SK증권, 또 현대차증권, 현대ADM 무려 4개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좀 이따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에는 저희가 2개의 종목, 현대ADM 그리고 SK증권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월 11일인데요. 아크릴 또 우리기술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AI 활용하시면 저희와 함께 누적 상승률 쌓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월 10일입니다. 유진로봇과 삼화페인트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또 2월 9일에는 유니테스트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AI 불기등 확인해 보시면 진입 신호 또 탈퇴 신호 계속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포착해 보시고 누적 상승률 계속해서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월 6일에는 스피어, 또 2월 5일에는 파두 잡아드렸습니다. 네, 2월 4일에는 저희가 5개나 잡아드렸는데요. 삼표 시멘트, 하림지주, 하나솔루션, 한전산업, 대성산업 등 잡아드렸습니다. 네, 2월 3일에도 하나시스템, HD 건설기계, 미래에셋 벤처투자, 삼표 시멘트 잡아드렸고 저희 2월 2일이죠. 2월 초에 삼표 시멘트, 뉴로핏 잡아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해낸 종목들 중에서 특히 바로 이 삼성전기 잡아드릴 건데요. 이 삼성전기 종목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삼성전기는 오늘 기준으로 고가 36만 3천 원을 형성해냈습니다. 무려 17%가 오른 모습인데요. 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최대 규모 세계 최대 MLCC 업체인 무라타 제작소가 AI 서버용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급등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무라타는 AI 데이터 센터향 고사양 MLCC 주문이 저희 생산 능력의 약 2배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분기 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무라타의 계획은 시장이 기대해온 흐름이 현실화되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했고요. 또 향후에 삼성전기의 실적 상향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주가 상승의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AI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저희가 삼성전기 실제로 9시 8분에 잡아낸 모습입니다. 이 당시 현재가가 34만 8천 원이었고요. 등락은 무려 1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9시 8분에 잡아냈지만 만약 여러분이 AI를 더 활용해 보시고 또 불기둥 AI를 직접 확인해 보셨다면 저희보다도 더 이른 시점에 포착해내셔서 누적 상승률 계속 쌓아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하나투자증권이죠.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이런 증권 관련주에 매수세에 집중되고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해 현대차증권, 이런 다양한 증권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증권주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며 이 수수료 수익이 확대되는 구조라서요. 지수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금융당국의 상장 폐지 강화 등 가치 제국 정책도 같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는 9월 9시 24분에 저희가 잡아냈고 이 당시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현재가는 9,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 저가는 7,900원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포착한 이후에 20% 이렇게 상승 여력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교육도 받아보셔야겠죠. 저희 윤정두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정두 대표님은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만드셨고요. 또 이 실전 투자 대회에서 무려 7번이나 우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4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 7번 우승하셨고요. 투자 수익률 살펴보시면 무려 7,681%에 달합니다. 네, 이 기록은요, 전문가 통틀어서도 전무후무하고 또 유일무이한 기록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의 자산을 크게 부풀릴 수 있도록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받아보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거래소 KRX에서 직접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자산을 끌어올릴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분입니다. 네, 윤정두 대표님 이제 저희가 함께 교육을 받아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도 함께 불기둥 AI 활용해 보셔야겠죠.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카메라 갖고 계신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찍어 보시면 하나의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 종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무료 교육방도 입장 가능합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을 언제 팔아야 하고 또 어떻게 진입해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러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검색기 활용하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QR코드 신청하는 법 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흐름의 수익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언제예요? 24년 12월 3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4년. 이때가 뭡니까? 그렇죠. 6개월 동안 시장 조정받고 글로벌 시장이 날아가고 있을 때 6개월 조정받고 계엄 정국 들어가 있을 때잖아요. 이미 단기 자금은 계엄 정국까지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자금을 빼고 나가는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무지하게 욕했죠. 하이닉스도 욕하고. 삼성전자의 이 당시 실적은요. 23년도 7조에서 24년도 30조예요. 실적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악담을 다 쏟아냈던 시점입니다. 근데 결국은 계엄 정국 때 삼성전자는 5만 원을 안 깹니다. 그 이전에 이제 5만 원을 깼다가 계엄 정국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 거기에 이 꺾이는 흐름, 급격히 꺾이는 흐름 보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런데 이 관세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 11월 9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 윤정두 양력 생일. 농담이 아니라. 이때 2017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세탁기 문제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그럼 그때 시장은 어땠냐? 어떻습니까? 폭등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폭등이란 말이에요.
국내 증시가 살짝 저점이 깨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2,000포인트 깨진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윤정도 혼자 무슨 소리 합니까? 폭등입니다. 글로벌 시장도 폭등, 우리나라도 폭등. 고금리 속에서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책 안정적입니다. 그 흐름 속에 드디어 국내 증시가 7월 달에 3,000포인트 수준. 남들이 2,000 깨진다 할 때 윤정도 혼자 3,000 넘긴다. 언제? 6월까지. 근데 6월에 못 넘기고 이제 드디어 7월에 3,000 넘기고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 3,300 넘기는 게 당연하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다 신고가를 일렸기 때문에. 그 흐름들 속에서도 또 비관론자들은 끝까지 비관론자라니까요. 비관론자들은 무조건 비관론이야. 여기서도 비관, 저기서도 비관, 계속 비관. 시장은 3,300을 넘기고 사상 최대치 4,000포인트, 4,200까지 올라가는데 비관론자들은 그러나서 4,000 다시 이탈될 때 그때 돼서 또 비관론자들은요. 악을 씁니다. 내가 빠진다고 했죠 라면서. 그들이 빠진다고 얘기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 이하에서부터. 저 바닥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1월에 대폭락 온다고 한 친구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채널 돌리면 방송 뻔뻔하게 나와서 구정연휴 지나면 시장 폭락할 거라고 또 헛소리 하다가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나와서도 대박 났었죠. 시장 폭락한데 무슨 대박 났었죠야. 구정 이전에 구정 지나고 나서 시장 초강력의 흐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는 팍스형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뿐이 없어요. 이 당시 이 기준에 11월 달에 11월 7일 걱정 마십시오. 시장은 윗방향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멀쩡합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고금리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무난합니다. 미국 증시가 행여라도 2월 4일이에요. 구정 전입니다. 행여라도 미국 증시가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글로벌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까? 이 정도. 그러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2월 6일 날 윤정도가 그렇게 악을 쓰고 떠들었는데 2월 6일 날 국내 증시가 3%씩 빠지고 상승 종목 46개, 869개. 코스닥은 150개, 1570개. 근데 이런 때 멀쩡하게 윤정도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절대 무너질 일 없습니다. 또다시 똑같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다 보여드려요. 걱정 마십시오, 그대. 5천 넘겼다 5천이 이탈될 때 아니에요. 2026년 2월 6일 구정 전에 온라인상에서 6,000포인트 30만 삼성전자, 150만 하이닉스, 온라인상에서 같이 교육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셔야죠. 검색기 신청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메이저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마이너가 아니야 라고 2월 10일입니다. 구정 바로 전이에요. 구정의 불확실성, 설날의 불확실성, 그 신경도 쓰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5천 깨졌던 지수가 10% 올라온 거예요. 지수 기준에 10%. 근데 내 계좌가 10%면 뭐합니까? 내 계좌가 10벌게 해야지. 예? 혼자 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셔서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조차도 화면을 통해서 QR을 보고 있습니다. QR을 뭘 봐? QR을 활용해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든가 그냥 과거 그냥 맞지도 않는 단어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은 그게 뭔 소린가 하고 계시고. QR을 활용해서 검색기 신청하고 QR을 활용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24시간 함께하면서 2월 6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의 흐름에 함께 대처할 수 있게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십시오. 그 내용인 거지. 우리가 QR 만드는 사람이야? 불과 거래일수로도 얼마 돼도 안 해요. 그죠? 주가의 흐름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15% 이상 올라와요. 지수가 10% 올라오니까.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기면서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5위, 14위, 이제 13위로 올라갔겠죠. 그런 삼성전자를 왜 손가락질을 내요? 글로벌 시장에서 13번째로 비싼 회사가 돼 있는데 실적도 없이 거품만 있는 회사가 그렇게 올라가 있겠습니까? 근데 집권 여당은 무슨 코스닥 3,000포인트 간다고 무슨 여기가 무슨 도박장이야 뭐야? 야당은 무슨 뭐 삼성전자의 이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이나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폭은 생각도 안 하고 5,000포인트는 거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5,000포인트는 계속 언급이 돼 왔어요. 근데 글로벌 경기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고금리 3.75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6,000포인트? 아니라니까 7,000포인트. 7,000포인트. 6,000포인트가 아니라 7,000포인트로 상향을 해놨어요. 이게 오늘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방송하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의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내 증시 계속 사상 최대치 치고 들어올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니케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없으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삼성전자 더 가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 더 간다라고 뭐 하루 이틀 얘기합니까? 더 간다라고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15년 12월 이후의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내 유가증권 시장이 4,000포인트 겨우 넘겼을 때 기준입니다. 이게 11월 7일 시장 4,000 넘기고 4,000 다시 이탈될 때 방송화면이거든요. 목표치 범위가 5,660까지 나오는데 이 6,000포인트에 대해서 1월 달에도 또 1분기에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4,000이 깨져 내려가는 상황에 이걸 보여드리면서 4,000에서 5,600이면 40%입니다. 시장 지수가 40%. 근데 결국은 5,600 넘기죠. 넘기는데 그 목표치가 계속 상향이 돼요. 6,200 뭐 이렇게. 왜 그래요? 니케이 지수의 상승폭이 70.92 또 52점, 43점 이런 흐름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계속 넘겨줍니다. 글로벌 증시가. 결국은 이번 설날 연휴 이전에 형성돼 있던 고점 21년, 22년에 형성시켰던 그 고점을 23, 24년도에 다 넘기잖아요. 넘기고 나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2월 12일이 마지막 정점이에요. 2월 10일 왜 정점 찍었어요? 빰빰빰 치고 나서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집권 여당의 압승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죠. 정책적으로 굉장한 안정세를 취죠. 그러니까 단기자금이 몰려드니까 초강력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 진행 과정, 우리나라는요 2월 19일까지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면서 71%, 니케이 88%까지 감안하면 6,247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매일매일 2월 19일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느냐에 대한 해석도 드렸죠. 3.75의 금리에서 이것이 2.5의 기준이 된다면 그럼 이게 언제예요? 27년 하반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27년 하반기 돼서 시장이 빠지냐? 아니지. 올 하반기부터 내년의 실적 전망 그리고 내년의 금리 전망을 봐야죠.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다면
하반기 얼마 내릴? 2번 내릴 거죠. 예상치가. 예? 새로운 연준 의장을 뭐 지명을 했든 말든 매파든 비둘기파로 전환이 되든 말든 지금 연준에서 예상하는 건 2번의 금리 인하인데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의 폭은 50bp. 그러면 3.25%포인트란 말이에요. 금리가 포인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3.25%입니다.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내리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3.25면 여전히 고금리라고 그랬죠. 2.5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금리의 기준이. 그럼 27년도에 2.5까지 내릴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만약에 올 하반기에 나온다면은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정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전망 정점, 그때부터는 실적이 지금처럼 170조까지 막 상향되고 그 이상이 아니라 160, 150, 100, 90, 80조 이렇게까지 내려오겠죠. 그 기준 전까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12월 내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제는 애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사우디 아람코가 아니다. 결론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고금리 3.75에서 조달금리가 3.75보다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금으로 갈까요? 금이나 은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특히 은이 막 30%씩 하루에 폭락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쇼를 하잖아요.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임이라고 표현해야 돼. 지명하고 그리고 임명이 됐죠. 이번에 똑같아요. 5월에 임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파 성향의 인사를 지명을 하고 매파 성향이 자리에 앉게 되는데 매파 성향의 인물을 너 비둘기파 안 하면 혼내줄 거야.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지금 고금리 속에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지 않을 걸로 예상할 정도로 고용지표라든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자금들이 예를 들면 메타로 가고 이 자금들이 MS로 가고 이 자금들이 알파벳으로 가서 이 친구들이 GPU를 사서 서버 증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수주가 늘어나는 거고 엔비디아 수주뿐만 아니라 AI 성장에 계속 귀인이 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금리가 낮아져서 안전자산으로 갈 정도가 돼야 얘네들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 GPU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시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파를 지명을 해놨기 때문에 은이 하루에 30% 폭락이 나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동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줄어드니까. 금과 은이 안전자산인지 투기자산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장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5,600 막 날아가고 있는데 불과 11월 7일 4천 깨진 그 상태에서 시장 지수가 40%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따블이 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여러분들 계좌 20% 수익 나고 있어. 이것도 수익 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20% 수익 나고 하하하 수익 났어요 하고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한다니까. 왜? 맨날 채널 돌려가지고 엉뚱한 애들 엉뚱한 소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헛소리하고 그거 듣고 있다가 20%라도 수익이 나니까 와 좋습니다 하고 있어. 그래놓고 삼성전자 욕하고 있고. 시장 40% 올라서 종목이 더블 가고 있는데 고금리의 성장주가 가고 있는데 금 사고 은 사가지고 금 은 조금씩 오르니까 와 끝내줘요 대박이에요. 아니 이쪽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금 은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되냐고. 결론은 고금리 속에서는 성장주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차피 상반기 내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요 전망치 상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측 범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예측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마이너스 10%면 어닝 쇼크니까 위험하죠. 플러스 10%면 땡큐한 거고. 그리고 이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미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 놓고 봤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25일 발표가 될 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부합만 하면 시장은 문제 없어요. 쉬어갈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정점 찍고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적인 조정은 다 끝난 거예요. 만에 하나 예측 범위를 넘어섰을 때, 특히 10%를 넘어서면 시장은 한 단계 더 업이 됩니다. 지수는. 굉장히 강력하게. 누가 이끌어가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쪽. 성장주의 영역의 기준의 종목. 누구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도 점심시간에 잠깐 미팅이 있었는데 서학개미 얘기하더라고요. 서학개미란 단어 자체를 쓴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증권사의 마케팅에 녹아나서 우리나라 증시 못 가니까 저쪽에서 미국 증시에 수익 냅시다. 이게 불과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못 움직인 게 정확히 23년부터예요. 22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4년 7월에 정점 찍고 이렇게. 얘네 이렇게 갈 때. 요때 반짝 서학개미 얘기 나온 거지. 지금 서학개미하고 비교가 돼? 지수 자체가 우리는 막 그냥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버렸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종목을 보는 거 아니에요. 17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왔다. 그 말이 됩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의 4배인데.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뭐 13위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 위치가 되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14위 하고 있는 25위에서 14위로 올라올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 TSMC와 비교해서 왜 삼성전자 TSMC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대만 지들끼리 짝짝꿍해가지고 엔비디아 제품을 TSMC가 오더 받아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 삼성전자는 최강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똑같이 시가총액 25위 하다가 엔비디아는 TSMC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어요. 얘 이제 14위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반도체 수요, TSMC가 못한 걸 뭐해? 반도체 못 만들잖아. 어? 반도체 못 만들잖아. 엔비디아가 설계하면은 하이닉스한테 반도체 받아다가 그 조립하는 게 TSMC 역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술이지만. 결론은 삼성전자의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증권주 날아갔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증권주를 이끌어 당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미래에셋증권이지. 무슨 미래에셋증권이지. 주식시장이 뭐 어제 오늘 일어났더니 갑자기 따블라 했나? 어디 뭐 도박장이에요? 단계별로 계속 올라와 있었지. 변동성 확장되고 상한가 가니까 지금에 와서 와 증권주가 시장 좋아서 시장 어이구 작년 내내는 폭등했어야지. 증권주의 기준은 미래에셋증권에서부터 스페이스 X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온 거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부분에 1,000원 미만짜리 그것도 탁상행정인 거야. 탁상행정이지 무슨 1,000원 미만짜리면 무조건 다 동종주부 시가총액 다 작나?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그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1조 미만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흐름들에 연동돼 있는데 그런 변동성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 목표치 30만 원씩을 설정해 드려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가 10만 원대 초반. 근데 지금 19만 원 넘겨버리니까 진짜 30만 원 찍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들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분화방처럼 그냥 막 증권주 막 쫓아가고 막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따라 붙고 그러다가 꺾이면 내가 사면 고점에 하지 말고 좀.
삼성전자 10만 5천 원이면 12월 17일입니다. 그때부터 더블이에요, 거의. 예? 1월 달부터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월 2일 날 12만 3천 원 대비 19만 원, 7만 원 올랐어요. 60%야. 60% 올랐다고 12만 원에서. 응?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붙들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붙들고 있고. 왜 그러시냐고. 응? 검색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검색기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서 검색기 신청하는 거라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원고 써 있는 대로 QR을 뭐 확인하고, QR을 뭘 확인을 하고 와. QR을 활용해서 검색기 신청하십시오의 기준이지. 얘네들이 부러우세요? 얘네들이 부러우면 얘가 있어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력의 비중이 있고, 그러고 나서 삼성전기가 있고, 최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솔루션 늦은 게 아닙니다의 기준이 있고, 그러면서 비이성적이지만 삼천당 제약이 막 날아갈 때 조심조심 요만큼씩 한번 건드려 보는 거고, 아 얘네들 봐라 해서 한번 증권주들도 이슈가 불거지면 수급 거래대금 보면서 접근을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빨리 핸드폰 키셔서 카메라 작동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QR에 갖다 대서 검색기 신청하시고 24시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들어 현대차 얘기 잘 안 하죠. 1월 달에 단기적으로 급등, 보름 만에 거의 뭐 더블 수준. 펀더멘탈적으로 현대차의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자 하고 지금까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중을 확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솔루션과 미래에셋증권까지. 아니 당연히 뭐 삼성전기야 뭐 당연한 거고. 이런 검색기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증권사 본사에서 만든 종목 검색기. 윤정두의 도서자료 10건을 압축해서 그 수식 그대로 증권사 본사가 만들어서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아야죠. 어디서 다운받을 거야.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검색기가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검색기가 전부 다 대부분이 99% 수준이 다 사설로 만든 거죠. 개별 업체가. 근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아주 단순하게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잡아내는 증권사 본사에서 만든 검증되어 있는 검색기란 말이죠. 좀 빠르게 움직이세요. 빠르게 움직이셔서 뭐 매달 말일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드리면 뭐합니까? 2월달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46만 원 전후에서 편입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로보티즈, 하나, 마이크론이 사실상 조금 힘겹게 했지만 삼성전자의 그 수익과 하이닉스의 신고가의 흐름, 이런 부분이 그게 여러분들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뭘 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솔루션 2월 4일 날 상한가 왔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아닙니까? 그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시는 그 수익 범위. 미래에셋증권 하루 이틀이냐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한 거는 딱 두 번뿐이 없어요. 하이닉스 24년 7월에 사상 최대 고점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병행. 그리고 25년 10월에 하이닉스 잠시 차익 실현했다 놀래가지고 그냥 재편입, 빨리 재편입. 그리고 10월 달에 80% 올라왔잖아요, 하이닉스가. 속도 조절에 대해서만 대처하실 수 있고 비중에 대해서만 삼성전자 병행할 수 있다면 나머지 수익 범위는 전부 여러 계좌 수익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대차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하고 관망하면서 오늘 2부 시간에는
증권주 또 하나솔루션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 수익 범위 가져가셔야죠. 시간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내일장 공략주에 구정 지나고 나서 설날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공략하십시오라고 했고 이 두 종목에 어마어마한 히트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20일 날도 당장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전 물 한 모금 잠깐 마시고 올 건데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매매 따라하기에 대한 부분들 검색해 종목 어떻게 매매 따라하기로 따블 수익 냈는지 짧게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카메라 갖고 계신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촬영하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영어 링크를 들어가시면요. 작성하시는 내용 꼼꼼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종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고 또 교육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방에서는 윤정도 대표님이 장중에 어떤 종목을 더 저희가 봐야 될지 이런 부분 다 상세하게 짚어주시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QR코드 저희 신청자 30분께 지금 종목 검색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접속하셔서 저희 종목 검색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QR코드, 신청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내용 뭐 집중해서 또 들여다볼 텐데 이 하나솔루션 굉장히 좀 빠르게 넘겨가면서 중요한 내용만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사실상 그 하나솔루션은요. 잘 보시면은 PBR, 자산가치는 뭐 1배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요것도 결론적으로 PER의 기준은요. 적자의 기준에서 이제 막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도 수준.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주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심리적인 면이 부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호재, 악재, 그중에 이제 호재로 인식되는 부분이죠. 그 모멘텀입니다.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뭐 쌍끌이 순매수돈.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순매수도 들어오고 또 거래대금도 터지고 그렇게 되면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스페이스 X 이슈 관련해서 6만 원을 목표로 설정을 잡읍시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그 6만 원은 거의 뭐 도달이 된 거고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오히려 새로운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 그걸 가만 안 둔다는 투로 정치권에 저기했어요. 후진국이야? 전 정부하고의 뭐 관계가 좋아 보인다? 뭐 다 좋습니다. 어쨌건 그게 어떻게 또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뭐 하나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쏙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신정부에서 이런 내용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 또 트럼프 가문과의 관계 공화당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불거졌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근데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론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은 물론 LG엔솔과의 조단위 계약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 파이에서는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요거죠, 요거. 민간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올해 상장에 대한 목표치. 그 부분이 더 크게 불거지면서 2월 9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방송을 해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 불거지고 터트려지면서 태양광이 와 그러면 굉장한 규모로 수요가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목표 주가를 6만 원, 7만 원으로 7만 원도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다시금 올려놨어요. 8만 원 이상으로 올려놨는데 그 내용 하나입니다. 6만 원, 7만 원 다시금 올려놓은 8만 원 이상 단기적인 수급 범위의 흐름이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되어 준다면 무난할 겁니다. 자, 저는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고
일부 시간 요만큼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만나보고 왔습니다. 종목 검색기 직접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